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리셨나요? 아마도 전날 마신 술 기운을 해장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가장 만만하고 시원하게 끓여낼 수 있는 콩나물국을 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속을 확 풀어주는 뜨끈한 국물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국민 반찬이자 밥상 위에 가장 친근한 친구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냉장고에 늘 쟁여두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흘려듣지 마시고 가슴에 깊이 새겨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같이 먹었던 이 콩나물이 조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만 있어도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긁어내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특정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콩나물은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치명적인 독극물로 돌변하여 평생을 투석기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몸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60살 이상의 분들에게 잘못된 콩나물 섭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 단축을 재촉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리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마주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억울함입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좋다는 채소와 나물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80% 이상 망가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조용히 죽어갑니다.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려 먹었던 그 밥상 위에 사실은 신장을 죽이는 최악의 음식 궁합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직접 목격한 안타까운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콩나물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살려내고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콩나물 섭취 공식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단돈 1,000원으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최고의 비법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식탁에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콩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소중히 아끼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이자 저와의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 영상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콩나물이 가진 진짜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대다수는 콩나물을 그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반찬거리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투석기를 돌리며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분들을 지켜보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이 콩나물이야말로 콩팥이 망가지기 직전인 노년의 몸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인공신장실의 환자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거창한 보약을 챙겨 먹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소에 내 몸을 지탱해주는 기본 식재료의 힘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콩나물은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미 그 놀라운 효능을 간파하고 귀중한 약재로 사용해왔던 역사적인 식품입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향약 구급방이라는 의학 서적을 보면 콩나물을 대두황이라는 아주 웅장한 이름의 약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두황이라는 이름은 콩이 발아하면서 생명력이 응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도 콩나물은 근육과 뼈가 쑤시고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며 몸에 열을 내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콩나물은 왜 노년기 신장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근육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나 치매가 아니라 바로 내 몸의 근육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근감소증입니다. 우리의 몸은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데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무려 30%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근육 감소를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설탕 저장소이자 혈당 조절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허벅지 근육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쑥쑥 빨아들여 저장해두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근육이 말라버리면 갈 곳을 잃은 포도당들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넘쳐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끈적끈적한 당독소는 결국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공격하여 망가뜨립니다. 즉, 근육이 없으면 혈당이 잡히지 않고 혈당이 잡히지 않으면 콩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콩나물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콩나물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콩이 발아한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콩나물 전체 중량의 무려 40%가 순수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치아가 약해서 고기를 씹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콩나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고기를 먹어야만 근육이 생긴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콩나물 속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은 빠져나가는 근육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식탁 위에 콩나물 한 접시를 더 올리는 것이야말로 내 몸의 근육됨을 보수하고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인 대도한 콩나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섭취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귀한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에 이어 이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금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콩나물이 근육을 지켜주는 고마운 식재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마운 콩나물이 식탁 위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콩팥을 쥐어짜는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최악의 궁합 첫 번째이자 대한민국 노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바로 소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국밥 문화입니다. 한국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 1위부터 3위까지가 바로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짠맛에 중독된 입맛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성인 기준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밥숟가락 반 스푼 정도인 5g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흔히 사 먹는 콩나물 해장국이나 국밥 한 그릇에는 이미 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콩나물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해 주니까 괜찮지 않냐고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콩나물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보다 소금물인 국물이 콩팥을 공격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가 짠 콩나물국을 국물까지 싹 비우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을 혈관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물로 꽉 찬 물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수직 상승하게 되고 팽창된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 콩팥의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콩팥의 미세한 필터들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압성 신장 질환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경고하고 싶은 최악의 식습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펄펄 끓는 뚝배기에 밥을 바로 말아 드시는 국밥 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짠 국물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끓고 있는 국물에 넣으면 밥알의 전분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젤리처럼 변하는 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불어난 밥알은 스펀지처럼 변해서 짠 국물을 모조리 흡수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지 않는다고 해도 국물에 말아진 밥을 먹는 순간 밥알 속에 갇힌 소금물을 100%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가 아니라 소금 폭탄을 위장으로 투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토록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8살의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시며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 시집 보낸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셨습니다. 서울로 시집간 딸은 혼자 계신 아버지가 끼니를 거르실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조리가 간편한 인스턴트 콩나물국 포장 제품을 매달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간편식 국물 요리는 보존성을 높이고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 함량이 가정식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어르신은 딸이 보내준 그 정성이 너무나 고맙고 애틋해서 차마 국물 한 방울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딸이 보내준 콩나물국을 끓이고 거기에 밥 한 공기를 말아서 김치까지 얹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우셨습니다. 그것이 딸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호강한다며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입맛에는 좀 짰지만 물을 더 넣으면 딸이 보내준 맛이 변할까봐 그대로 드셨던 겁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 어르신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느끼며 119 구급차에 실려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폐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폐부종을 동반한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콩팥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해 몸속의 수분이 폐로 역류해 숨을 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한 신장 파괴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오열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평소 식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건강 챙기시라고 보내드린 그 콩나물국이 사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온 김 어르신이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아직도 후벼팝니다. 아가, 울지 마라. 네가 보내준 국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아까워서 국물까지 다 마신 내 탓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아버지는 딸이 준 국물이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 못했고 그 대가로 하나뿐인 콩팥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콩나물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이라는 가면을 쓴 살인자와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효도 선물이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짠 국물을 다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밥을 말아먹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소금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제 이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 표현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약속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그리고 병상에 계신 수많은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콩나물을 드실 때 소금 단지를 껴안고 드시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유혹을 이겨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여러분의 결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 덕분에 콩팥은 이미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소금이 콩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명백한 적군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금기식품은 아군의 탈을 쓰고 우리 몸에 잠입하여 콩나물의 영양소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스파이와도 같습니다. 특히 아삭하고 상큼한 맛 때문에 입맛 없는 노년기에 콩나물과 짝을 이뤄 자주 드시는 이 채소는 바로 여름철의 대표주자 오이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콩나물과 오이라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콩나물 냉채나 콩나물 무침을 할 때 식감을 살리기 위해 오이를 채 썰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맛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의 만남은 영양학적 참사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이 속에 숨겨진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콩나물은 꼬리에 비타민C가 집중되어 있는 천연 비타민 저장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히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비타민C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콩나물과 오이를 함께 썰어서 버무리는 순간 오이 껍질 속에 갇혀있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분해하고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이를 칼로 잘게 썰면 썰수록 이 효소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이를 얇게 채 썰어 콩나물과 섞는 행위는 마치 콩나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라는 보물창고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배부르게 한 접시를 다 드셨을지 몰라도 정작 몸속 세포들은 비타민을 한 톨도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는 헛된 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적인 설명보다 여러분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을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가슴 시리고 안타까웠던 노부부의 사연입니다. 70살의 박 어르신과 평생을 천식과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신 아내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부엌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폐렴 후유증으로 몸져 누우시고 입맛마저 잃어가자 할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칼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콩나물이 기침에 좋고 폐를 튼튼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할아버지는 매일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콩나물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물컹한 식감 때문에 아내가 잘 먹지 못하자 할아버지는 아삭한 오이를 듬뿍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아내를 위해 돋보기 안경을 쓰고 그 투박하고 두꺼운 손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오이를 최대한 얇고 가늘게 채 썰었습니다. 오이를 잘게 썰수록 아내가 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될 것이라 믿었던 그 배려가 사실은 비타민 파괴 효소를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행동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그 아삭한 소리가 좋다며 할아버지가 해준 콩나물 오이 무침을 끼니마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은 더 창백해지고 기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정기 검진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평소 식단에 대해 여쭤보았을 때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입맛 살리려고 내가 매일 콩나물에 오이 썰어 넣고 무침을 해줍니다. 비타민 많이 먹으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의사로서 사실을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오이랑 콩나물을 같이 드시면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콩나물의 껍데기만 드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어린아이처럼 울먹이셨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손으로 할멈을 굶기고 있었구나. 내가 무식해서 아픈 사람을 더 힘들게 했구나. 할아버지의 굵은 눈물방울이 주름진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무지 때문에 오히려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과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힘없는 손을 들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해줘서 다 약인 줄 알고 먹었소. 당신 잘못 아니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간호사도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박 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콩나물 무침을 하실 때는 오이 대신 차라리 색감을 위해 당근을 넣으시거나 다른 채소를 활용하십시오. 굳이 오이가 드시고 싶다면 콩나물 반찬을 다 드시고 난 후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밥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작은 유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후회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앞선 사연들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금기식품을 마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이 콩팥을 직접 타격하는 망치였고 오이가 영양소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였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이 두 가지의 위험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특히 땀 흘려 일하시는 현장 근로자분들이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콩나물과 함께 볶아 드시는 이 음식은 바로 소나 돼지의 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간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콩나물과 먹으면 안 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콩나물과 동물의 간이 만나는 것은 최악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 속에 들어있는 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동물의 간에는 다른 부위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구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리 성분이 콩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만나면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콩나물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녹슨 철처럼 변해버려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찌꺼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서 간과 콩나물의 조합을 결사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통풍과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퓨린 때문입니다. 동물의 간은 대표적인 고퓨린 식품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퓨린은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노년층에게 과도한 요산은 치명적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요산은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해 관절에 박혀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통풍을 일으키고 콩팥에 쌓여 돌처럼 딱딱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즉, 콩나물과 간을 함께 볶아 드시는 행위는
내 몸에 요산이라는 독침을 수만 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의학적인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려듣는 잔소리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피눈물 나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성실하게 사셨지만 가장 안타깝게 쓰러지신 58살의 건설 현장 근로자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박 선생님은 지방의 건설 현장을 돌며 서울에 있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홀로 감당해 온 우리 시대의 헌신적인 아버지셨습니다. 매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벽돌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나면 허기가 졌지만 박 선생님은 동료들이 먹는 비싼 고기 반찬을 차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아들에게 보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선택한 주식은 식당에서 가장 싸게 파는 돼지간 콩나물 볶음이었습니다. 1,000원어치 콩나물에 순대를 팔고 남은 퍽퍽한 돼지간을 썰어 넣고 매콤하게 볶은 이 음식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포만감을 주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 가난한 노동자에게는 최고의 성찬처럼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퍽퍽한 간을 씹어 삼키며 이것이 내 아들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며 웃으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들에게 전화가 오면 박 선생님은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라. 아빠 지금 현장 소장님이랑 갈비 먹고 있다. 고기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다. 너도 밥 잘 챙겨 먹거라. 전화를 끊고 나면 박 선생님의 식판에는 검게 산화된 콩나물과 식어 빠진 돼지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거짓말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박 선생님은 3년 동안 거의 매일 콩나물과 간을 섞어 드시며 요산이라는 독을 차곡차곡 몸에 쌓아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던 박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셨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불에 타는 듯한 끔찍한 통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박 선생님의 관절은 요산 결정체로 인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콩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급성 신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요산이 콩팥의 배설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들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퉁퉁 부은 발과 까맣게 탄 얼굴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건네준 아버지의 가방 속에서 먹다 남은 도시락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갈비가 아닌 냄새나고 식어빠진 돼지간 콩나물 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도시락 통을 부둥켜 안고 병원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고기 먹는다면서 이게 뭐야, 나 공부시키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드시고 몸을 망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희생이 무지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콩나물과 간의 조합은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가 아니라 콩팥을 파괴하고 관절을 부수는 독약 밥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저렴하고 해로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박 선생님이고 우리들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한 번이 고된 노동으로 지친 누군가의 가장의 콩팥을 지키고 박 선생님과 같은 아들이 흘릴 피눈물을 막아주는 생명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콩나물이 가진 두 얼굴 중 무서운 뒷면을 보았습니다. 소금과 오이, 그리고 동물의 간이라는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콩나물을 다 갖다 버려야 하나
겁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디 안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들을 모두 피해가면서 콩나물의 효능을 100배, 1000배 끌어올려 죽어가는 신장도 살려내는 기적의 짝꿍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따뜻한 양의 기운을 가득 품은 채소 부추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콩나물과 부추의 만남은 마치 차가운 겨울과 따뜻한 봄이 만나 생명을 틔우는 것과 같은 완벽한 음양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태생적으로 차가운 성질, 즉 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가 차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콩나물을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비위허한이라고 부릅니다. 비장과 위장이 차갑고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뱃속에 차가운 성질의 콩나물이 들어오니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기양초라고 불렸습니다. 양기를 일으켜 세우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부추는 성질이 매우 따뜻하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뱃속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콩나물과 뜨거운 부추가 만나면 서로의 단점은 상쇄되고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환상적인 궁합이 탄생합니다. 마치 물과 불이 만나 적절한 온도의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추가 콩나물의 최고의 짝꿍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과 신장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를 해독하는 공장은 간이고 해독된 피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정수기는 신장입니다. 만약 간이 지쳐서 독소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 채 더러운 피를 신장으로 보내면 신장은 그 독소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즉, 콩팥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간을 도와줘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를 먹어 간이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면 콩팥은 무리하게 일할 필요 없이 휴식을 취하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부추를 콩나물과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의사로서 처방해드리는 구체적인 요리법이니 메모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콩나물과 부추의 황금 비율은 2대 1입니다. 콩나물이 2줌이라면 부추는 1줌을 준비하십시오. 이 비율이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초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열충격 요법입니다. 콩나물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3분 정도 삶아야 하지만 부추는 다릅니다. 부추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는 핵심 성분인데 부추를 콩나물과 함께 넣고 푹 끓여버리면 알리신이 모두 파괴되어 죽은 음식이 됩니다. 따라서 콩나물국을 끓이거나 무침을 할 때 부추는 반드시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뜨거운 물에 딱 10초만 살짝 데쳐서 숨만 죽이는 정도로 조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추에 살아있는 영양소가 콩나물의 비타민과 만나 혈관 속을 청소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양념입니다. 앞서 우리는 소금이 신장의 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간은 무엇으로 맞춰야 할까요? 콩나물 부추 무침을 하실 때 소금이나 간장 대신 고춧가루와 식초를 활용해 보십시오. 식초의 새콤한 맛은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은 콩나물의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부추의 따뜻한 성질을 온몸으로 퍼지게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 없이 고춧가루의 매콤함과 식초의 상큼함으로 버무린 콩나물 부추 무침. 이것이야말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약 밥상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차가운 콩나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부추를 초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차가운 콩나물을 따뜻한 부추로 감싸 아나음양의 조화를 이루셨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뼈와 혈관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두 번째 기적의 파트너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부추가 간을 해독하여 콩팥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원군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콩나물이 가진 영양학적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영혼의 단짝입니다. 바로 밭에서 나는 쇠고기이자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하얀 보석 두부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콩나물과 두부의 만남은 집을 지을 때 시멘트와 벽돌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두부는 수분을 꽉 짠 식물성 단백질 그 자체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완전식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히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이 조합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두부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고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합니다. 이때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혈관에 들러붙은 기름때를 녹여 배출하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의 비타민C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두부의 레시틴이 혈관 내부를 청소하니 이보다 더 좋은 혈관 청소부는 없습니다. 또한 두부와 콩나물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노년층에게는 뼈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딱딱한 의학 정보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음식에는 영양소보다 더 중요한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한 중년 남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하며 성공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를 찾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집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시간을 내어 내려가면 아들은 미안한 마음에 최고급 한우 갈비 세트나 비싼 전복죽을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아들은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비싼 고기를 몇 번 씹으시다가 슬그머니 뱉어내시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묵은 콩나물과 두부반모를 꺼내 슴슴하게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 고기를 사왔는데 왜 궁상맞게 콩나물국을 드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아들의 모진 말에도 어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나는 이게 속이 편하고 제일 맛있다. 너도 한 그릇 먹어볼래 하며 따뜻한 국그릇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국그릇을 외면하고 화를 내며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텅 빈 고향집을 정리하던 아들은 어머니의 낡은 경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삐뚤빼뚤하게 써 내려간 어머니의 글씨를 읽던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왔다. 비싼 고기를 사왔는데 이가 너무 아프고 흔들려서 도저히 씹을 수가 없었다. 잇몸이 다 헐어서 고기가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아들이 실망할까봐 억지로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삼키려다 뱉었는데 아들이 화를 냈다. 미안하다. 내 새끼. 사실은 나는 네가 어릴 적에 감기 걸렸을 때 내가 끓여주면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그릇 뚝딱 비우던 그 콩나물 두부국이 제일 먹고 싶었다. 네가 맛있게 먹던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자꾸 끓이게 된다. 아들아, 화내지 마라. 나는 고기보다 네가 끓여주는 두부국이 먹고 싶었다.
아들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부엌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기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든 치아 때문에 드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밤새 속이 쓰릴까봐 부드러운 두부와 콩나물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아들이 맛있게 먹던 그 추억을 먹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에 남아있던 시든 콩나물과 두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전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멸치 육수를 내고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끓인 그 콩나물 두부국을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올리며 아들은 뒤늦은 참회의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부드럽고 넘기기 좋은 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처방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사랑의 콩나물 두부국입니다. 이 국을 끓이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 대신 새우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금은 콩팥의 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발효된 새우젓은 다릅니다. 새우젓에 들어있는 풍부한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라는 소화효소는 콩나물의 조직을 연하게 만들고 두부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스펀지처럼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새우젓의 감칠맛은 소금을 적게 써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내주어 나트륨 섭취를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진하게 육수를 우려내십시오. 육수가 끓으면 콩나물을 먼저 넣고 뚜껑을 연채로 3분간 끓여 비린내를 날려보냅니다. 그 다음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작게 썰어 넣으십시오. 여기서 포인트는 두부를 너무 크게 썰지 않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한 부모님이 혀로도 으깰 수 있을 만큼 작게 썰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 한 스푼과 새우젓 한 티스푼으로 간을 맞추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 소박한 한 그릇에는 5만 원짜리 갈비 세트보다 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혹은 고생한 내 자신을 위해 따뜻한 콩나물 두부국을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랑의 레시피를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은 1등 보양식이라는 뜻이자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속 영원한 1번이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숫자 1이 댓글창을 가득 채울 때 하늘에 계신 그 어머니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두부 콩나물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데우셨다면 이제는 그 국물 속에 숨겨진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을 차례입니다. 앞서 소개한 부추가 간을 살리고 두부가 뼈를 채웠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 번째 주인공은 콩나물의 영양소를 뇌세포까지 배달해주는 특급 수송 차량이자 치매라는 공포로부터 우리의 기억을 지켜주는 하얀 파수꾼 마늘입니다. 우리가 흔히 콩나물을 피로 회복에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콩나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티아민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라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콩나물을 많이 드셔도 흡수율이 낮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바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열쇠가 마늘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 냄새를 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아실 겁니다. 이 알리신이 콩나물의 비타민 B1을 만나는 순간 아주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리신과 티아민이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체내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집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콩나물의 영양소가 걸어서 뇌까지 가려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라면
마늘은 그 영양소를 최신형 스포츠카에 태워서 뇌세포까지 순식간에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뇌세포가 활동하려면 막대한 양의 포도당 에너지가 필요한데 알리티아민은 이 에너지를 뇌로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치매의 주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쌓인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콩나물국에 마늘을 넣어 드시는 것은 단순한 맛내기가 아니라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도 냄비에 그냥 툭 던져 넣으면 그 효과를 100% 볼 수 없습니다. 의사인 제가 제안하는 마늘 섭취의 골든타임과 조리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10분의 호흡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요리할 때 마늘을 바로 다져서 끓는 물에 넣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공기와 접촉해야만 생성됩니다. 따라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마늘을 다져놓고 도마 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마늘이 공기와 숨을 쉬게 놔두면 항암 효과와 뇌세포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불 끄기 직전의 법칙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해서 오랫동안 펄펄 끓이면 좋은 성분이 다 휘발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처음부터 마늘을 넣고 끓이는 것은 영양학적으로는 빵점입니다. 콩나물과 두부가 다 익고 가스불을 끄기 바로 직전에 다져둔 마늘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딱 30초만 뜸을 들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알싸한 향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뇌를 깨우는 알리신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콩나물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 위에 가장 흔한 식재료가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금기사항인 콩팥을 망가뜨리는 소금과 비타민을 흔적도 없이 파괴하는 오이, 그리고 통풍과 결석을 유발하는 동물의 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적군입니다. 반대로 콩나물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부추와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 뼈와 혈관을 강철처럼 지키는 두부, 마지막으로 영양소를 뇌세포까지 배달하여 치매를 막아주는 마늘은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기능이 80% 이상 망가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안타까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명심하십시오. 신장은 울지 않지만 여러분이 쓰러져 차가운 병상에 눕게 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잘못된 한 끼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 소개해드린 국물이 아까워 차마 버리지 못했던 김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싼 음식을 드셨던 박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10년 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약을 사들이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비록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일지라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요리하여 부모님의 밥상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명의가 처방하는 진정한 의술이자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콩나물국에서 소금기를 덜어내고 두부와 마늘을 듬뿍 넣어 끓여보십시오.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곧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저 남현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언제나 진료실과 이곳에서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든든한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댁내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